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조직도 세력도 없습니다. 꼴찌를 해도 좋습니다. 혁신위의 혁신안 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음성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 안 전 대표 사이의 핑퐁게임. 문 대표가 먼저 문한방 연대라는 공을 던졌죠. 그러자 안 전 대표는 이 연대의 공을 뿌리치면서 혁신전당대회라는 다른 공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이 다시 문재인 대표에게 넘어갔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 제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만약 문재인 대표가 이 안을 받지 않으면 그럼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죠. 최측근 문병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문한방 연대를 안철수 전 대표가 받지 못한 이유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문한방 연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대표 주도의 문재인 대표 위기 돌파용 구도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사실 선뜻 참여하고 싶지 않은 구도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부터. 예. 그런데 이제 좀 문재인 대표께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절실하게 당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잘해보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렇게 나오셨으면은 뭐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문재인 대표님 제안하시기 전에 저도 안 전 대표님에게 이걸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문 대표께서 제안한 걸 보고 저도 반대했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이 무슨 너무 진정성이 있고 절실함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뭘 하자는 건지 결국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들러리 사라 결국 그겁니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신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니 문 대표께서 하고 싶은 거 다 자기는 하겠다. 또 그날 어떤 얘기 하셨냐면은 그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은 공천이나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말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씀 하신 겁니다. 당대표는 모든 세력을 다 껴안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다 포용하고 가는 것이 당대표죠. 공개석상에서 더군다나 안 전 대표에게 그 공동 문한방 연대를 제안하는 자리에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나서 가짜작으로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연대를 하겠다는. 예의도 없고 그 절차도 안 맞고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저는 대국민 홍보용 그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결국 그 카드는 받을 수가 없었고 그 대안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게 혁신 전당대회. 그러니까 각자가 혁신안을 내놓고 그걸로 당대표를 다시 뽑아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문 대표, 안 전 대표 다 나가고요. 다 나오면 좋죠. 뭐 다 나오면 가장 바라는 것은 이제 당내 모든 그 계파나 또 지도자들이 혁신연대 나와서 혁신안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뽑힌 지도부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우리 당은 지금 리더십도 붕괴돼 있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결국은 국민과 당원밖에 이것을 총원할 수가 없어요. 뭐 상층부의 정치적 합의에서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 저 박영선 의원 주축으로 해서 만든 그 통합 모임에서 통합행동에서 빅텐트 전당대회 하자라는 이 아이디어 내놨을 때 그때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부정적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통합이 아닌 봉합이다 이러시면서. 아니죠. 그때도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동의했죠. 그런가요? 예. 그때부터 전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럼 그때도 부정적이었다라는 이 언론 보도는 아닌 거였군요.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혁신을 내놓고 전당대회에서 다시 겨루자라는 얘기는 혁신 정당 당의 최종 추인까지 받은 김상곤표 혁신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죠. 김상곤 혁신안이라는 것이 뭐 잘한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새로운 지도부가 검토해서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건 수정을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판단해서 국회의원 50% 불가리해야 한다는 생각하면 50% 불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20%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김상곤 혁신안이라는 게 근거 억조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을 고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지도부가
당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상곤 혁신안에 목맬 게 없어요. 목맬 게 없다. 그건 금과 억조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장장 몇 개월에 걸쳐서 당에서 혁신이 만들고 거기서 온갖 진동 끝에 만든 혁신안인데 그렇게 단번에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죠.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건 수정하자는 건데. 예. 지금 많은 의원들이 혁신안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통과시킬 때도 토론이 없었어요. 그냥 이 혁신안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안 되면은 당이 추락한다. 그러니까 일단 해주고 나서 또 생각해보자. 이렇게 문재인 대표 사회 볼 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잘 됐다기보다도 이게 안 되면 우리 당이 이제 정말 추락하니까 통과시킨 다음에 또 논의해보자.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것이 마치 금과 억조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요. 통과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찜찜했던 혁신안인데 왜 그걸 지금 붙잡고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느냐. 지금 이런 불만이세요. 비판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토론도 제대로 안 했어요. 무슨 최고위에서도 토론이 안 되고 당무에서도 토론 30분 했으니까 10분, 20분 하고 방망이치고 이렇게 해온 그런 혁신안인데. 근데 어제 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혁신위의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한다면 이제 안철수 대표의 혁신을 말하는 거죠.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 당 혁신의 출발은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의 실천으로 거기서 더 혁신하면 인적 쇄신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좀, 제가 볼 때 좀 제대로 포인트 찍지 못한 거고요. 혁신이 혁신안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 중에는 혁신보다 훨씬 더 센 혁신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는 무슨 기소만 되면은 공천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혁신안은 기소됐으면 뭐 심사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는 기소되면 그냥 공천 배제하는 거고.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이 더 오히려 강한 혁신이죠. 그리고 인적 쇄신 문제도 당연히 뭐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요. 이런 식의 그 워딩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혁신안의 혁신위가 지금 쟁점이 아닙니다. 혁신안의 혁신위가 무슨 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안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핵심은 이 지금 당에서 만든 혁신안 때문에 너무 발목 잡힐 필요는 없다.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건데. 새로운 지도부가 판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의원 50% 정리하자면 50%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뭐 금과 억조처럼 그걸 꼭 해야 한다고 그럽니까? 근데 그야말로 저는 아집이고 독성이죠. 문병호 의원님, 저 어제 문 대표 측으로부터 무슨 답변 받으신 거 있으세요? 비공식적으로라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십니까? 네. 지금 언론 보도들 흘러나오는 걸 본다든지 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워딩 같은 걸 볼 때, 종합해 볼 때 안철수 전 대표가 내민 혁신 전대 카드에 대해 문 대표는 거부하는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만약 수용 거부로 최종 결론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안 대표 측은? 그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문안박 연대를 구상을 한 것은 결국은 현재의 체제로는 총선에 임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스스로 인정한 건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안 받아서 그런 모든 것에 객좌되고 원래대로 현 체제로 가겠다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는 탈당까지 같이 못 가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그것은 이제 문 대표께서 또 다른 또 구상을 내세울지 모르겠어요. 플랜 B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구상을 내놓으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이제 없던 걸 하고 지금 체제로 그냥 가겠다. 이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기 힘들다. 그 말씀은 탈당까지 시사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당원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요구가 저는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당도 망하고 문 대표도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저는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문안 두 분이 핑퐁 게임 하듯이 던지고 받고 이 정도의 극한 대치가 안철수 의원이 그저 영향력 키우기 차원으로 이러시는 건 아닐 테고 이거는 거의 목숨을 건 탈당이나 탈당에 준하는 수준을 상정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밀고 가시는 것이. 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 뭐 안 전 대표님이나 뭐 저나 또 많은 의원들이 뭐 당 내에서 가능하면은 분열하지 않고 당 내에서
혁신하고 통합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당내에서 혁신과 통합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뭐 새로운 흐름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새로운 흐름을 선택할 수 있다. 가능하면 당내가 좋지만 당 밖의 새로운 흐름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 그 정도로 절박한 심정이란 말씀이신데. 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알겠습니다. 때는 예.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예. 이게 진짜 문안 두 분이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거냐. SNS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문안박의 안을 안희정 지사로 바꿔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건 이제 친노들 얘기입니다. SNS를 지배하고는 친노들 얘기고요. 예. 그렇게 뭐 그런 데 신경 안 씁니다. 아니 지금 근데 이렇게 양초의 난이란 말도 있어요. 두 초선 의원이 지금 난을 벌이고 있다. 당 전체가 상처를 입고 있다. 보는 국민들도 지칩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그거는 저는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은 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조금은 이제 정치적인 경험들이 부족하셔서 조금은 이제 실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뭐 국민들이 지지하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잘 모시고 가야죠. 두 분 다 잘 모시고 가야죠. 마지막 질문은 청취자 이수환님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까? 사사건건 뒷다리 잡고 전대하자. 재신임까지 이미 한마당에 또다시 흔들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질문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동안 이럴 기회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께서 4.19 총선 4.19 보궐선거 진 이후에 한 게 없어요. 뭔가 4.19 보선을 졌으면은 정말 책임감을 통감하고 절실하게 이 당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게 뭐 있습니까? 뭘 내놨습니까? 일할 기회를 나서 줬다. 이제 와서 뭘 흔든다고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는 것으로 하죠. 문병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 측의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